뭐 여기 코스트코 채용하는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고 업계 최고의 임금을 무조건 보장해준다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이 코스트코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이렇게 엿봤는데요. 매니저나 그 위에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근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이교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무 하루 전에 너 내일은 저녁 8시 나와. 네 저녁 8시 친구랑 약속 잡았는데. 자, 그럼 다음 기업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끝판왕이네. 바로 이케아라고 발음하면 되나요? 이거 안 되잖아. 아이키아라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아이키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면접 질문 같은 게 재밌는데 당신은 지게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집에 있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방은 어디인가? 그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해? 가장 큰 단점은 그거 아닐까요? 출퇴근? 맨날 미트볼만 먹는 거야. 여기 밖에 나가면 식당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코스트코 채용하는 거 보시면은 뭐 서류 전형 통과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면접에서 이렇게 국문, 영문 이렇게 같이 이력서를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영어 실력을 함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이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굳이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아니 그 여기는 물건들이 다 미국에서 오는 거잖아. 그걸 다 뭐 받고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 업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진짜 막 되게 진짜 미국 느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쵸. 거기 음식 파는 것만 봐도 진짜 피자 같은 것만 봐도 이거 딱 봐도 미국 피자야. 그 치즈볼 이만한 거 있잖아. 그렇지. 아이스크림 통도 막 이만해. 그 술집 좀 괜찮은 술집 가면은 이거 막 뭐야? 막 치즈볼. 그거 뻥튀기 대신 주는 거 엄청 맛있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음식 자체들이 굉장히 짜고 굉장히 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월마트보다 훨씬 더 금방 망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너무 미국식인 거야 그리고 여기 그렇지, 대용량으로 그렇지. 팔잖아 보통 뭐 세제 요만한 거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 뭐 2인 가구는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거기 막 4인 가구가 가도 이게 막 못해. 거기다 막 엄청나게 용량도 그쵸. 많고 진짜.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몇 집이 모여서 사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근데 이거 저희가 이 몇 가지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 코스트코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더 소개시켜 드려 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품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국 본사의 영업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철수 씨가 말했던 고품질 저품종 전략입니다. 철수 씨가 얘기했던 건 아니네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를 다 하는데 이렇게 뭐 우리나라 다른 뭐 이마트, 홈플러스처럼 막 품종이 엄청 다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되게 선별 딱 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것만 이렇게 딱 모셔놓는. 그러니까 여기 유명한 거 많잖아 그 훈제 연어 같은 거 칠면조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음식 같은 게 유명한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인터넷에 코스트코 뭐 맛있는 거 뭐 아니면 뭐 디저트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맛있는 게 쫙쫙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되게 이게 포지셔닝을 잘한 것 같아. 여기서만 찾아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기 힘든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 특히 뭐 대표적으로 요즘엔 사기 쉽지만 그 이제 침대 브랜드 중에 실리라고 있어요. 실리. 그걸 코스트코에서만 예전에 공급하고 이랬었거든요. 물론 라인은 미국 매장이랑 다른 라인이긴 하지만 실리 침대를 여기서 사면은 뭐 10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 우리나라에 안 파는 옷 브랜드나 뭐 그런 거 많았어요. 캐나다 구스 같은 것도 여기서 팔기도 하고. 그렇죠. 유명한 옷 같은 거. 저도 가봤는데 진짜 킴스 클럽이나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1층에 딱 가니까 옷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엔 그게 되게 신기했지. 요즘엔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를 팔았었는데 울리치였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팔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네요. 이런 브랜드 옷을 팔았었는데 이게 뭡니까? 퀴즈입니다. 아니 이게 글자인가요? 캐나다 구스 같이 이런 파카인데 그 엠블럼이 이렇게 생겼어. 뭡니까?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 캐나다 구스로 거기서 밀고 있는 거고. 아직도 차세대인가 봐요. 한쪽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 계속 차세대. 그리고 커크랜드도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아 잠깐만.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습니까? 네,
커클랜드라는 그 PB죠. PB 상품. 커클랜드 같은 경우는 마진율을 15%대로 유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커클랜드라는 브랜드 가치만 해도 한 7조 3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왼손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신 정치적인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막 정말 노동 막 이렇게 외치고 맨날 시위하시고 뭐 미국서 굉장히 반대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따라서 뭐 1박 2일로 어딜 갔는데 이게 다 커클랜드더라고. 코스트코에 장봐갖고 거기 피자 먹고 그거 보면서 그 진짜 이거 미국 놈들은 못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막 미국 써! 막 이러신 분들이 뒤에서는 막 그 코스트코 피자 먹으면서 역시 코스트코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그만큼 코스트코가 사랑받는 브랜드였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마오쩌둥의 흑묘 백묘 이론 아닙니까? 그 마오쩌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는 거의 모든 품종의 환불 기간이 제한이 없다. 이거 좋네.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도 이게 블랙 컨슈머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환불해달라고 막 미친 듯이 막 거품 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엄청 많다고 하니까 뭐 여기 블랙 컨슈머들 보고 계시다면은 이건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렇지. 자,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이런 제품 관리 제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인적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구글에 이어서 일하기 좋은 기업 2위에 등극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국내 코스트코 직원의 98%가 정규직. 거의 오뚜기급이네요. 가뚜기.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 매장 직원의 시급이 2014년 기준으로 8,720원. 우리나라 어떤 기본 시급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네, 이마트랑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5천, 6천 원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 채용의 경우 어떤 분야를 나누지 않고 영업직부터 다 균일하게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편의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인테리어가 약간 진짜 무슨 공장같이 해놨잖아요. 진짜 공장. 파이프 다 보이고. 진짜 하나도 멋대가리 없어. 그냥 이게 진짜 노출 콘크리트로 다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새 무슨 노출 인테리어가 유행이잖아요. 그 카페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런 멋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완전 그 철근 막 이런 콘크리트 막 이런 거 다 그냥 보이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컨셉이라서 어쨌든 그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정말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그런 인테리어가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제품을 또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가 아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코스트코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이렇게 엿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 그쵸? 매니저 이하 파트타임, 풀타임을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파트타임,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시간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매니저나 그 위에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근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이교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무 하루 전에 너 내일은 저녁 8시 나와. 네, 저녁 8시 친구랑 약속 잡았는데. 뭐 또 한 2주 있다가 잠깐만 너 아침 6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 전에 통보하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이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연회비 방식으로 거의 반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위에 물들이 고인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잘 회사를 나가지 않고 거기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약간 수직적인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연회비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고정 수익이니까 그렇죠. 되게 막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정 직급 전에는 높은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돈을 조금 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알바 수준으로 줄 때는 높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월급으로 줄 때는 거의 150에 못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승률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집에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150, 180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높은 직급을 가려고 그러면은 돈은 확 오르지만 대신에 이 시간이 엄청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내 커플 비율이 높다 그러더라고. 누굴 만날 시간이 없대. 예측성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좋은 기업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 나름의 애환이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회장이 누굽니까? 마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80%에 이르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독점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G마켓이 37%라고 그러는데 여기 무슨 독과점 그 규제법 이런 게 없나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이거 뭐 여기 딱 치고 들어가면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마윈 같은 사람은 유명하죠. 영어 강사 출신으로 되게 그렇죠.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제조업체랑 국외 구매자를 위한 그 기업 대 기업 사이트 B2B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리바바가. 이게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아마존을 내세우면서 쇼핑과는 전혀 무관했던 11일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탈바꿈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처음 만들 때는 18명이었대 직원이. 근데 지금은 25,0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읽어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그러니까 매일 1억 명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알리바바를 찾고 중국 국내 소포의 70%가 알리바바 관련 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국내 소포의 70%.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재 알리바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그 중국 전체 GDP의 2%에 이른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나네. 그래서 이 마윈이 진짜 못생겼잖아. 사각이잖아, 사각.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존경받는 기업인이라고 그래요. Yeah, I think, as we give the souvenir today, that everybody should have a dream. What if that dream comes true? 아니 이 사람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약간 이 사람이 못생겼어. 아니 들어봐. 이게 손 마사이 씨한테 엄청난 금액을 투자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뜰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최대 주주가 손 마사이 씨였고 그걸로 거의 세계 최고 가포가 됐는데 아무튼 대주주잖아. 손 마사이 씨가 없었으면 마인도 없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의 마인이 존재하는, 지금의 알리바바가 존재하는 데는 손 마사이 씨의 역할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돈 빌려달라고 안 했다. 그래서 돈 내가 빌려줄게 했더니 내가 안 빌린다니까 제발 내가 빌려줄 테니까 투자할 테니까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진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다 손 쳐도 아니 그래, 끌고 그랬다 손 쳐도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투자해준 사람한테. 아무튼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마윈 씨를 약간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존수 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검색어 한국 청년 순위 올리고 싶지 않았어.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턴십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하세요. 제가 말해도 됩니까? 하세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알리바바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상큼하죠? 상큼하지 않습니까? 시큼하네. 타오바오, 알리바바닷컴, 티몰, 이런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이런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노하우를 이렇게 이 한국 청년 인턴십을 통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준다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한국무역협회가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인턴을 뽑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이 인턴십을 거친 청년들을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자 대상 역직구 시장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항상 거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알리바바는 지금 유통업계의 거의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니 알리바바를 나는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보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 UI나 어떤 이게 디자인이 이게 약간 중국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과 익숙한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게 뭐 되게 뭐 아마존이나 이급의 혁신 기업이라고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 중국에서 혁신인 거지. 그치. 중국발인 근데 거고. 이게 제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게 그래요? 엄청 싸.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막 1,000원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게다가 배송비가 무료다? 중국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배송비가 무료인데 대신에 한 달, 2달 걸려. 그러니까 핸드폰 이거 케이스 같은 거를 한 10몇 개를 쫙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뭐 핸드폰 다른 거 바꿀 때쯤에 딱 와 있는 거야. 내가 주문했지 이러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제품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삼각대나 뭐 이게 카메라 케이스나 이런 것들. 아무튼 그 자동차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엄청 싸게 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진짜 뭐 5,000원도 안 해. 거기서 막 이런 드론 이런 것도 엄청 싸게 판다고 그쵸? 그러고 되게 그런 첨단 기기들도 엄청 싸게 팔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저가 제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증된 판매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사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거래 내역이 탄탄하고 신용 등급이 좋은 판매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은 정품과 저가의 상품을 동시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기업과 비교의 자율성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 마케팅, 소비자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를 보통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이런 거 시키겠어요. 그냥 복사시키겠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해서도 업무 자율성이 높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인턴 사원이어도 항상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저희가 막 흔히 생각하는 게 중국이라고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 인권이나 이런 게 후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노동자들의 나라잖아. 맞아. 그리고 제가 중국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다들 칼퇴 빡빡빡빡 하고 그러더라고. 휴가도 엄청 많. 우리나라도 훨씬 많지만. 휴가도 엄청 많고 거의 뭐 국경절 이런 날 막 일주일씩 막 쉬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알리바바 인턴 채용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복잡하진 않네요. 이게 자기소개서는 형식은 자유인데 국문, 중국어판 이게 두 개를 준비해야 되고,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 한국어랑 중국어 면접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면접관 5명인데 무역협회에서 3명이 나오고 알리바바 코리아의 담당자가 2명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4명이 한 조로 들어가고 면접 시간 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면접 질문들도 굉장히 평이해요. 자기소개를 하시오. 알리바바에 채용된다면 얼마의 월급을 받고 싶은가? 그리고 베이징, 상해, 광저우 이 도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건 중국어로 대답해야 되네요. 그러게요. 그 다음 BAT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거 같은 경우 문제를 냈을 때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일컫는 어떤 신조어죠. 그쵸. 자,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설명하라.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중국어로 출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일상 회화를 넘어서 업무적으로 회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그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기업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게 끝판왕이네. 바로 이케아라고 발음하면 되나요? 이거 안 되잖아. 아이키아라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아이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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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키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알아보자고요. 그러게요. 자, 아이키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번째 매장을 지금 짓고 있죠. 어디에다 짓고 있습니까? 강동 쪽에. 지금 원래는 저희가 그 광명 쪽에 하나 있죠. 그렇죠. 광명 거기 생기면서 진짜 교통 대란이 와 어마어마하게 진짜, 제가 한 반년 전인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이었나? 그때쯤 이렇게 갔다 왔는데, 와 그때 평일 오전에 갔는데도 그때도 진짜 엄청나더라. 그리고 그 맞은편에 광명 동굴도 있잖아. 광명 동굴 모르십니까? 그 광명 동굴 테마파크 있는데 그거 되게 놀기 되게 괜찮은데. 그래요? 거기를 몰라? 거기 왜 가요? 동굴이니까. 아니, 거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짚어줘요. 취준생들이 있으니까. 그 광명 아이키아 바로 맞은편에 그 소하리 기아 공장이 거기 있어요. 기아 국내 공장이 몇 개 없잖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명 소하리가 지방이 아니라 바로 광명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아이키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유럽인의 10%가 이케아 침대에서 태어났다. 그쵸. 너무 야하다. 이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두 번째로는 매일 15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케아를 찾는다. 그리고 1년 동안 평균 1인당 3.5회를 방문한다 그래. 그러니까 1인당 3.5회 방문하는 거면 뭐 많이 방문하는 거지.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그렇게 엄청 크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진짜 다이소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시가지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입구에 막 이렇게 이케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도 되게 이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여기가 유명한 게 식당이잖아. 그 식당 미트볼 먹으러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 비린내나. 막상 가보니까 맛은 뭐 그냥 그래. 아니 무슨 연어 김치볶음밥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맛없어 보여. 줄을 서서 먹더라고. 나도 먹었는데 맛은 없어. 아니 거기서 먹을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아니 그 밑에 파는 데 있어요. 1층에 계산하고 나가면은 거기서 무슨 조그맣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거기서 파는 거 있잖아. 그거 계산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는 도중에 이걸 해놨는데 트레이 끄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 맞아. 그래서, 작잖아. 그게 무슨 애프터눈 티 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맛이 있더라고. 아니 그리고 여기가 그 어린이 보육 공간을 좀 이렇게 되게 크게 해놨어. 놀이 공간을. 맞아.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던져놓고 밥 먹고 막 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무슨 테마파크처럼 해놔가지고 막 되게 그냥 데이트하러도 되게 많이 가죠. 그쵸. 되게 잘 꾸며놨어요. 이케아 식당에서 1년에 1억 5천만 개의 미트볼이 팔린다. 그러니까 여기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지들이 세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세야지 그러면은 이거 안 셉니까? 자, 네 번째로는 이케아 매출의 16%는 독일, 22%는 중국. 그러니까 역시 중국이. 여기 같은 경우가 그
DIY 가구의 시초였잖아요. 직접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차 없으면은 여기 진짜 못 가겠더라고. 그 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뭐를 사면은 싣고 와야 되잖아. 근데 그거 차 없으면 진짜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딱 배송해달라고 하면은 배송비가 비싸. 엄청 비싸. 아, 맞아. 그러면은 굳이 거기 가서 살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차 없으면 여긴 진짜 쓸데없는 데입니다. 그럼 채용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좋죠. 이게 채용 과정 같은 경우가 신입의 경우에는 뭐 1주에서 2주가 걸리고 관리직의 경우는 한 3, 4주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면접 질문 같은 게 재밌는데 집에 있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방은 어디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쨌든 이 기업의 맞춤형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그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해? 왜 마음에 들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지. 그리고 질문들이 이상해. 당신은 지게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서 있거나 걸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누가 서 그러게. 있거나 그러다가 하지정맥류에 걸렸다고요? 이거 뭐지? 자, 그리고 높은 직위의 직원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질문들이 많네요, 그렇죠? 자, 우리 생각은 집에 가서 하고 취준생들에게 어쨌든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고객이 전체 가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할 것인가요?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알아? 씨.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이게 너무 소비자의 갑질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너무 막 이게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어쨌든 이런 상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답은 없습니다. 결국엔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잘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가져야지. 자기가 뭐 굉장히 뭐 유연성 있고 되게 좀 융통성 있는 유도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유도리 그렇죠? 유도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라면 일관성이 안 맞잖아. 유들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면접 내에서는 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자 같은 경우는 채용 과정에서 총 3번의 인터뷰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봤네. 그룹 인터뷰가 먼저 있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1대1 미팅에 관련된 팀 훈련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또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력한 지원자는 1대1 인터뷰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긴장되겠다. 예전에 그 SK 인턴 최종 면접이 제가 1대1이었거든요. 존슨 씨도 그랬어요? 저도 1대1은 아니었는데 면접관이 더 있었죠. 그래요? 저는 임원 면접인데 임원 하나랑 나랑 이렇게 둘이 있었거든요. 저는 1대1 면접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재밌겠다 1대1 면접 보면. 무슨 대답을 하면은 이게 면접관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반응이 제각각이니까 이 사람이 좀 뜰뜨름한 것 같으면 옆 사람 보면 그래도 안정이 되고 하는데 1대1일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이러고 자꾸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을 계속 이래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말을 못 잇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뭔가 좀 더 부담스럽고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1대1이라는 건 좀 약간 좀 신박하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 그래서 제가 그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간접적으로 좀 전해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적인 문화가 그나마 조금 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행이고 연차 쓰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쓸 수가 있대요. 한도 내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식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스트코처럼 유통기업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근무도 굉장히 작고 여기도 업무 스케줄을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빡빡 때려준다는 거야. 그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아직 구조가 좀 잘 잡혀있지 않다. 이런 점은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 여기 직원은 직원 할인 20%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그것도 이렇게 떼다가 팔면 되겠다. 아닙니까? 저는 여기 가장 큰 단점은 그거 아닐까요? 출퇴근? 아니지. 맨날 미트볼만 먹는 거야. 여기 밖에 나가면 식당 아무것도 없어. 밖에 동굴밖에 더 있어? 있어요. 롯데마트 붙어 있어요. 롯데마트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괜찮네. 저는 여기 여기가 문제가 조금 많았어요.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막 일본해로 이렇게 계속 표기해놔가지고 그때 막 한국에서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 계속 안 없애고 그러다가 뭐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 서랍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넘어지는 애들이 거, 이렇게 애들. 딱 해가지고 애들이 막 깔려가지고 죽은 사례가 막 몇 번 있어가지고 그거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다 환불 처리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아마 지금도 안 해줄걸요? 지금 해줬어요. 뒤늦게. 아 그랬나? 뒤늦게 리콜 근데 그게- 이제 환불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케아가 그 스웨덴이죠. 스웨덴이라는 국가 생각하면 굉장히 뭐 합리적일 것 같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한국 패치 완료 막 이런 짤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가격도 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아니, 근데 그 가격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막 많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다 그래요. 결국 이렇게 막 물가 막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쇼핑의 폭을 넓게 만들어줬다는 데는 장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가구 산업의 어떤 가구업계의 어떤 생태를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들어오기 직전에 한샘도 약간 그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진짜 뭐 다양한 가구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가구 업계 입장에서도 그때 이케아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한샘이나 이런 토종 가구 업체들이 이런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다 망한다 그러고서 막 그랬는데 이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아예 가구 그거에 자체에 대한 시장 파이가 자체가 커졌지. 팍 커지면서 그 사람들도 되게 반사이익 많이 얻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너무 외국 얘기만 한 것 같아갖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 국내 기업들을 많이 다룰 수 있는 바로 제품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 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네요. 문제가 되는 기업들 얘기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Love train.